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또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마음 편하게 휴가 가시라고 오늘의 투자 전략,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한번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동안에 좀 마음이 편하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심리적으로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가 0.5%대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날 하루 좀 쉬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현재 보면 일단 다우지수 기준으로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부분은 1987년도 이후에 좀 최장 상승을 기록했던 부분 알 수가 있고요. S&P 500 지수도 0.9%대 상승을 하면서 4,500선대까지 올랐었습니다. S&P 500 지수 좀 일주일 동안 좀 횡보를 했었고, 특히 이제 또 목요일 날은 한 0.6%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목요일 날 4,600선도 돌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에 다시 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상승 추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 지난 금요일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1.9% 상승을 하면서 역시 14,316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결국 금요일의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일단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뉴욕 증시에는 지금 좀 경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물가 안정 속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8월 달에 미국 시장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주시장을 살펴보면요. 국내 주시장은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금요일 날 종가가 2,609포인트였고요. 이번 금요일의 종가는 2,608포인트였습니다. 결국 등락이 있었지만 제자리,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 오후장에는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그래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종목들 각자 보유 종목들의 좀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을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벌써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70% 이상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그리고 종목수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 정도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준은 좀 큰 기업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좀 커버하는 기업들, 코스피의 196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62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부분은 사실 한 8월 12일, 15일 요때 사이에 실적 발표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좀 자금이 2차 전지 쪽에 쏠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실 2차 전지 기업들, 정말 그 이전부터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한다고 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결국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매도를 잘 하면 되는 분들인데요. 저점에서 잘 공부해서 사신 분들은, 문제는 정말 지난주 수요일 날 만약에 좀 점심시간 넘어서서 매수했던 분들, 최고점에 매수했던 분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좀 안타까운 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남들이 뭐로 돈을 벌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와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2차 전지를 너무 뭐 맹신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예 안 좋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분들이 또 뭔가 막 비난을 퍼붓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뭐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겠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좀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뭐 성장성 등을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주에 이제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전고점 2007년도 고점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76만 4천 원에 딱 고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차트나 이런 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애매하면은 일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봉과 분봉을 보지만, 그래도 좀 길게 추세를 보려면은 주봉, 월봉 뭐 이런 것도 좀 뭐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또다시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하면서 다시 또 PBR 수준으로는 1배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PER 그리고 PBR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시고, 저평가 기업들은 투자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고평가 종목을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건 정말 본인이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평가 종목도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 전략도 저는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 호전주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23만 2,500원인데요.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무려 6,600억 대 실적을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뭐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의 움직임은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는 충분히 또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저평가 종목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영업이익 4조 원대 넘었다 말씀을 드렸고, 기아는 하루 늦게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아도 3조 4천억인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도 장중에는 주가가 4%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 부러워하는 종목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 아는 좋아하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식당을 차리고 있는데 주위에 치킨집이 잘 된다고, 치킨집을 내가 차리면 되겠냐? 안 되잖아요.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잘 된다고 따라 하는 건 안 되고, 남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거기를 뒤늦게 따라가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자동차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어요.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명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천억 원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러다가 뜬금없이 뭐 유상증자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신고가를 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고, 관련해서 결국 반도체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기업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2024년부터 양산이 기대가 되는, 그래서 좀 성장성까지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좀 중소형주 엑시콘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